질문만 해도 될까요? 네. 안 돼. 넌 나가. 자, 우리 운동량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 운동량은 통합과학에서도 했던 내용이 되죠. 자, 운동량이란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물리량을 우리는 운동량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운동량은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물리량을 뜻하게 됩니다. 자, 모든 움직이는 물체는 이 운동량이라는 물리량을 가져요. 이 운동량은 뉴턴이 생각해내게 됐죠. 자, 운동량 P는 mV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m은 질량이고 V는 속력이 아니라 뭐라는 거? 속도라는 게 여기선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속도는 속력과 다르게 뭘 가지냐? 방향성을 가지게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똑같은 물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냐 왼쪽으로 움직이냐 얘네들의 운동량이 같다 다르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2kg짜리가 오른쪽으로 2m/s로 갈 때랑 왼쪽으로 2m/s로 갈 때랑 운동량이 같아 달라? 다르죠. 오른쪽이 갈 때는 4kg m/s의 운동량을 가진다면 왼쪽으로 갈 때는 마이너스 4kg m/s의 운동량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케이? 그렇죠. 자, 이렇게 운동량이 나오면 이제 뭐가 나오냐 되냐? 충격량이 나와야 됩니다. 자, 이 충격량 같은 경우에는 뭘로 쓰냐면은 I로 쓰게 되죠. 얘는 물체가 충돌할 때 전달되는 물리량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격량 I는 F 곱하기 델타 T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F는 힘이고 델타 T는 시간이니까 힘의 단위는 뭐야? 뉴턴. 시간의 단위는 세컨드가 되죠. 근데 힘의 단위인 뉴턴이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세컨드 제곱을 합친 게 되니까 뉴턴 세컨드는 결국 단위가 뭐랑 같다?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세컨드와 같게 됩니다. 자, 물리에서 이렇게 운동량과 충격량이 단위가 같은데 이런 단위가 같은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같은 차원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렇게 같은 차원에 있을 경우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될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변화되는지는 우리가 뭘 통해서 보면 돼? F는 ma를 가지고 보면 되죠. 가속도 a는 시간에 따른 뭐의 변화? 속도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F는 m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v가 되고 결국 얘는 F 델타 t는 뭐가 되는 거야? m 델타 v가 되는 거죠. F 델타 t가 뭐고? 충격량 I고 m 델타 v가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는 물체의 충격량을 가하면 그 물체는 뭐가 변한다? 운동량이 변한다. 물체가 운동량을 받으면, 운동량이 변하면 그 물체는 뭘 받은 것이다? 충격량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 충격량을 받았다고 해서 운동이 다 변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벽을 쳤어. 벽은 충격을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 하지만 벽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보통의 물체들 같은 경우에는 충격량을 받은 만큼 운동량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2kg짜리 물체가 오른쪽으로 2m/s로 가다가 왼쪽으로 1m/s가 되게 튕겨져 나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얘의 충돌 전 운동량은 얼마야? 4kg m/s 운동량을 갖는 거지. 충돌 후 운동량은 얼마야? 마이너스 2kg m/s의 운동량을 갖는 거죠. 자, 우리는 뭘 봐야 돼? 운동량의 변화량을 봐야 돼. 델타 값 변화량은 뭐 빼기 뭐? 나중값 빼기 처음값이 되죠. 그래서 델타 P는 나중값이 마이너스 2 빼기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운동량이 얼마큼 변한 거다? 6만큼 변한 거다. 마이너스는 뭘 뜻하는 거고?
방향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체는 왼쪽으로 6kg/s 만큼 운동량이 바뀌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이거 되게 급하게 풀면 애들이 얼마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속도가 1만큼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운동량이 2만큼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푸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얘는 운동량이 왼쪽으로 6만큼 바뀌었으니까 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방향도 어느 쪽이다? 왼쪽이다. 오케이? 그리고 얘가 받은 충격량만큼 이 물체는 벽에다 뭘 준다? 충격량을 준다라는 거죠. 왜? 내가 주영이의 뺨을 때려. 그럼 주영이 뺨이 아프지만 내 손도 어떨까? 아프단 말이야. 이게 뭐야? 작용? 반작용. 이 공이 벽에 힘을 가하는 만큼 벽도 공에 힘을 가한단 말이야. 그래서 둘이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어떻다? 같다. 하지만 방향은 어떨 거다? 반대일 거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이 나오죠. 이 운동량 보존 법칙은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 운동량의 합과 어떻다? 합과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저게 통하게 되려면 조건이 한 가지 필요하게 됩니다. 무슨 조건이냐? 얘는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면 된다 안 된다?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마찰이 있어서도 안 되고요. 내가 따로 물체를 밀어서도 안 돼요. 지들끼리 어떻게 돼야 돼? 부딪혀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충돌 전 운동량 합은 충돌 운동량 합과 같게 된다라는 거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충격량 그래프죠. 자, 물체가 충돌할 때 운동량과 충격량에서 충격량 그래프는 힘과 시간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게 되죠. 무조건 물리에서 그래프가 나왔다 하면은 그래프의 기울기나 밑넓이 둘 중에 하나를 해석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기울기는 x축분의 y축이 되지만, 그치? 하지만 밑넓이는 x 곱하기 y가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밑넓이 구하면은 뭐가 돼? 힘 곱하기 시간이 됩니다. 아, 결국 힘 시간 그래프에서는 그래프 아래쪽의 넓이가 결국 뭐가 된다? 충격량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충격량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뭐의 크기와 같아?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물체 운동량이 변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내가 똑같은 높이에서 뭘 떨어뜨린다? 달걀을 떨어뜨린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달걀의 질량이 똑같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똑같은 높이에서 얘네가 자유낙하를 하는 거야. 그럼 바닥에 닿기 직전 두 달걀이 갖는 속도도 어떨까? 같게 되겠죠. 중력에 의해 떨어질 경우에는 질량과는 전혀 상관없이 얘네들은 떨어지는 높이에 의해서만 속력이 결정되죠. 왜? 모든 물체는 중력과 속도가 어떻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그럼 얘네는 바닥에 닿기 직전에 둘 다 V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바닥에 닿은 후에는 얘네 둘 다 어떻게 될까? 정지하게 되죠. 나온 후에는 속도가 둘 다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한쪽 바닥은 딱딱한 거고요. 단단한 바닥이고요. 한쪽은 푹신하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단단한 쪽에서는 계란이 어떻게 되지만 깨지지만 푹신한 쪽에서는 깨지지 않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 단단한 쪽은 이게 그건 거야. 단단한 쪽이나 푹신한 쪽이나 둘 다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때? 같게 됩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충격량도 같다라는 뜻인데 얘네들이 힘을 받는 시간이 달라지는 거죠. 단단한 쪽에서 힘을 받는 시간이 짧고 푹신한 쪽에서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물체가 떨어져도 힘을 받는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될 수 있다? 힘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푹신한 쪽에서는 힘을 어떻게 되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받기 때문에
힘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고 계란이 깨지지 않게 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예. 뭐 운동량, 충격량은 통합과학 할 때도 다 했던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예. 자, 그러면 우리는 넘어가서 자, 근데 이 물리원에서 운동량, 충격량은 통합과학이랑은 좀 다른 게 앞에 나왔던 속도, 가속도, 힘 부분이 모두 다 어떻게 돼서 중첩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딱 운동량, 충격량만 하면 통합과학이랑 똑같을 거야. 근데 앞에 나왔던 내용들까지 같이 해서 나오기 때문에 빡세지는 거야. 뭐냐? 운동량이 나왔다. 처음 운동량과 나중 운동량이 나왔으면 그걸 통해서 충격량이 얼마인지 알 수 있고 시간을 알면 뭘 할 수 있어? 힘을 알 수 있고 힘 알면 뭐 구할 수 있어? 가속도 구할 수 있고 가속도 구하면 물체에 뭐 구할 수 있어? 속도 변화 알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물체가 얼마나 움직였는지까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배운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어떻게 된다? 녹아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통합과학보다는 좀 어떻다? 빡세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